나이별로 딱 하나씩 인생을 가난으로 망치는 결정적 실수.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월급이 적어서, 집값이 미쳐서, 세금이 많아서 이유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계부와 자산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른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나이에서 딱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그 한 가지가 인생 전체의 자산 흐름을 망쳐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수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별거 아니라고 넘기는 선택이, 30대에는 가족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 40대와 50대에는 안정적인 선택이 결국 인생을 가난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저는 자산을 숫자로 보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별로 딱 하나씩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고. 혹시 지금 이 실수 중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인생의 자산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나중에 모을게요라며 시간을 버리는 실수. 20대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입니다. 그런데 20대의 결정적 실수는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20대의 전형적인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험이 더 중요하죠. 돈은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친구들과 술, 여행, 취미에 거의 다 쓰고 통장은 매달 0원 근처를 맴돕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남기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0만 원, 2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눈앞에서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의 복리를 타면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의 차이는 은퇴 시점에 수천만 원, 억 단위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20대의 인생을 가난으로 몰고 가는 딱 하나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된다는 자기 설득. 월급에서 먼저 10%라도 떼어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를 시작했다면 아주 기본적인 투자 지식, 연금, 세금 구조를 이해해 두었다면 30대와 40대의 자산 출발선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20대에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단 하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 생각의 차이가 가난과 여유의 출발선을 갈라놓습니다. 30대 소득이 늘자마자 생활 수준을 같이 올리는 실수. 30대는 대부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과 육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예전보다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30대의 삶을 가난 쪽으로 돌리는 결정적 실수는 딱 하나입니다. 소득이 오르는 속도만큼 소비와 생활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 연봉이 오르면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아이 교육비를 남들 하는 만큼 맞추고 외식, 취미, 여행의 수준도 슬금슬금 같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저축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봉 3천에서 4천, 5천, 6천을 찍어도 저축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서 크게 늘지 않고 나머지는 당연한 생활비라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인생의 대부분을 월급에 묶인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30대에 자산을 늘리지 못하면 40대와 50대에는 체력과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배, 3배의 속도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0대에 반드시 피해야 할 딱 하나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생활 수준을 올리기 전에 저축률부터 올리지 않는 것. 가장 건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먼저 저축 투자 비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소비만 조금씩 늘리는 것. 소득이 늘어날 때 생활이 아니라 자산 그래프가 같이 올라가야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0대 지금처럼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믿음. 40대는 인생 소득의 정점을 찍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력도 쌓였고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20대 30대 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40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버는 것 같으니까 은퇴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자산을 숫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말만큼 위험한 신호도 없습니다. 40대의 인생을 가난으로 모는 결정적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티는 것 자체를 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것. 지금의 소득, 지금의 삶의 패턴을 그저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은퇴가 올 거라고 믿는 것.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부모 세대의 의료비 부양 부담이 커지고 주택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소득은 많지만 지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연금이 있으니까, 집 한 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보단 낫지. 라는 생각으로 자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50대에 가서야 뒤늦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이직이 쉽지 않고 건강과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고 투자에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4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딱 하나의 실수는 이것입니다. 현 상태 유지 안전이라는 착각. 40대에는 현재 순자산, 은퇴 시점까지 예상 소득과 저축, 연금 수령액,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냉정하게 숫자로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겠지라는 말은 자산 세계에서는 사실상 나는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50대 손해볼까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실수. 50대는 인생에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회사에서도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결정적 실수는 단 하나입니다. 손해볼까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이미 가입한 비효율적인 보험,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 상품, 지나치게 보수적인 예금 위주의 자산 구성, 오래된 대출 구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지금 바꾸면 손해일 것 같아서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며 그냥 두고 봅니다. 문제는 50대 이후에는 그냥 두고 보는 것 자체가 가난으로 가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의료비 부담은 커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자산이 제자리거나 느리게 녹아내리고 있다면 이건 사실상 조용한 파산입니다. 50대에 필요한 것은 무리한 공격 투자가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을 노후에 맞게 재정비하는 용기입니다. 이 나이에 잘못 건드릴까봐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유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결정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생을 가난으로 몰고 가는 실수는 나이 탓이 아니다. 정리해보면 20대의 실수 나중에 하지 뭐라며 시간을 날리는 것. 30대의 실수 소득만큼 생활 수준을 올리고 저축률은 못 올리는 것. 40대의 실수 지금처럼만 버티면 은퇴가 준비될 거라 믿는 것. 50대의 실수 손해볼까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각 연령대마다 딱 하나씩만 피했어도 인생의 자산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실수들이 모두 아주 평범한 선택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남들 다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나이에 있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나이에서 이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는 답이 떠오른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 나이별로 딱 하나씩 가난으로 향하는 선택을 끊고 부를 향한 선택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